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정말 역대급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오늘 이 역설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의 말인데요. 집값을 잡는다는 생각, 그 접근 자체가 아주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물건 가격을 맘대로 잡을 수 있냐는 거죠. 보세요. 정부는 어떻게든 가격을 누르려고 하는데 전문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왜 시장의 힘을 거스를 수 없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가격을 잡으려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바로 10.15 정책인데요. 이 정책의 목표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즉 수요를 그냥 강제로 꽉 눌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책의 핵심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아주 간단해요.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빌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특히 저기 보세요. 25억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딱 2억 원으로 묶여버려요. 이건 뭐 사실상 현금 부자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는 강력한 신호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 돈줄을 꽉 막아서 집 살 사람을 줄이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하는 거죠. 어때요? 듣기에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김경민 교수는 바로 이 지점, 이 단순해 보이는 논리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니, 수요를 줄이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 간단한 공식이 어떻게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심지어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역효과를 낳게 되는 걸까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김 교수가 가장 먼저 경고하는 부작용이 바로 잠김 효과라는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시장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이 잠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주거 이동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뭐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식구가 늘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할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 자유롭게 집을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주거 이동성입니다. 이게 원활해야 도시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뭐랄까 도시의 혈액순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번 대출 정책이 바로 이 혈액순환을 딱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런데 새로 사려는 집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집 팔 수 있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지금 사는 집을 안 팔고 버티는 거죠. 자, 너도 나도 안 파니까 시장의 매물이 어떻게 될까요? 네, 씨가 마르는 겁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매물은요,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죠. 정말 이상한 현상이에요. 실제 거래는 없는데 집주인들이 부르는 가격, 즉 호가만 계속 오르는 겁니다. 김 교수님이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이게 마치 옛날에 박정희 정부가 짜장면 값은 무조건 이 가격 이상 받지 마 하고 통제하려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 짜장면 값도 마음대로 못 잡는데 이 시장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비싼 상품인 주택 가격을 그렇게 단순하게 찍어 누르려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이적이죠? 자, 그런데 이 잠김 효과라는 건요, 사실 더 큰 시장의 흐름 안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 한 80년대만 해도 스포츠 스타 선수랑 그냥 평범한 선수 연봉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손흥민 선수 한 명의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팀 전체 가치랑 맞먹을 정도죠.
이렇게 극소수의 슈퍼스타가 모든 부와 인기를 독식하는 시장, 이걸 바로 승자독식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승자 독식 현상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자산가들이 돈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딱 정해진 몇몇 곳으로만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반포, 압구정, 청담, 한남, 그리고 성수 같은 곳들이요. 이분들에게 이 동네 아파트는 그냥 사는 집이 아니에요. 뭐랄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는 트로피 같은 자산인 셈이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동네들일까요?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서울의 3대 핵심 업무 지구가 어디죠? 광화문, 여의도, 그리고 강남이잖아요. 이 세 곳을 점으로 찍어서 삼각형을 그리면 이 동네들이 정확히 그 중심부에 딱 위치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는데 이견이 없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그거야 그들만의 리그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죠. 근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상승 도미노 효과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이런 제목 보신 적 있죠? 반포 아파트 60억 돌파.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 와, 서울 집값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희망이 없네. 이런 막연한 불안감, 좌절감을 느끼실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걸 앵커링 효과, 우리말로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이 60억이라는 충격적인 숫자 하나가 우리 머릿속에 딱 닻을 내려서 다른 모든 집값에 대한 판단까지 흐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정신을 차리고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볼까요? 놀랍게도 서울에 있는 모든 25평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9억 원입니다. 이 중위 가격이라는 건요, 서울의 모든 25평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쫙 줄 세웠을 때 정확히 맨 중간에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60억과는 차이가 꽤 크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 중 하나인 노원, 도봉, 성북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 지역 25평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얼마일까요? 5억 9천만 원입니다. 60억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앵커링 효과라는 착시만 걷어내면 아직 서울에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아파트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60억짜리 아파트랑 6억짜리 아파트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냐? 그게 또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상승 도미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반포가 60억이 되면 그 바로 옆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우린 아직 반포보다는 훨씬 싸네? 이런 인식이 생기겠죠. 그럼 그 동네 가격이 오릅니다. 그럼 또 그 옆 동네가. 이런 식으로 심리가 마치 파도처럼 쫙 퍼져나가면서 결국에는 9억짜리, 6억짜리 아파트 가격까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밀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시장 전체의 눈높이가 한 단계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경민 교수가 내놓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정부가 가는 방향과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두 접근법의 철학 차이는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됩니다. 정부는 지금 물이 넘치니까 수도꼭지를 잠가야 한다. 즉,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 교수는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물 담을 그릇이 너무 작은 게 문제다 라면서 공급이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김 교수가 내놓는 해법의 핵심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속도와 규모예요. 저기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재개발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나라 땅, 국 공유지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 건설사들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아주 많이 새 아파트를 짓도록 길을 터주자는 거죠. 시장의 이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수요를 억지로 누르자니 시장에 얼어붙는 잠김 효과라는 역설이 생기고 그렇다고 공급을 늘리자니 그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어쩌면 가격을 잡겠다는 이 단순한 접근법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거대한 도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다른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할까요?